반갑습니다. 영원한 것이다의 정기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시네마 천국의 감독이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1998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역시 음악은 엔니오 모리코레가 맡아서 정말 영화의 완성도를 훨씬 높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피아니스트는 실화가 아니고 사실 그 알렉산드로 바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노베첸토를 영화한 작품입니다.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3시간 가까운 러닝타임이지만 영상미와 또 아름다운 음악에 우리가 빠져서 이 음악이 지루하다는, 또 이 영화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호화 유람선 버지니아호에 이제 모든 연회가 끝나고 또 미 대륙에 도착해서 사람들은 다 떠났을 때, 그때 연회장에 이 데디 부드만이라고 하는 흑인이 올라가서 무슨 쓸만한 물건이 있나 찾다가 피아노 위에 아기가 담겨 있는 요람이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앞에 이름이 T.D. 레몬이라고 써있고 백인 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 이 백인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해요. 아마도 엄마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이 아이 때문에 입국에 거절당할까봐 그곳에 그냥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디 부드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관실에서 석탄을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아기로 자기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이름이 데디 부드만이잖아요. 데디 부드만의 T.D. 레몬이라고 하는 요람에 있던 이름과, 그리고 그 해가 1900년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붙여요. 1900.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1900가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알파벳도 가르치고요. 신문을 읽게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말을 터득하게 하고, 자랄 때 칭찬하고 웃으면서 이 아기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 1900가 8살이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이 아버지는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온 배에 있던 선원들이 이 1900의 아빠, 엄마, 고모, 이모, 고모부, 이모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배에서 키운 아이가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치는 신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아이는 들으면 뭐든지 연주할 수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피아노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00는 그 배에서 30년 이상을 밴드와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 하면, 이 배에 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젤리라고 하는 재즈를 만든 사람이라고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결투를 지청합니다. 재즈 연주 결투. 그래서 정말 영화 한가운데 이 장면은 명장면입니다. 서로가 한 곡씩 연주하면서 누가 더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저는 이 연주를 감당한 엔니오 모리코레가 또한 천재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배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1900가 처음으로 이 배를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자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1900은 지상에 발을 딛지 못하고 평생 배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와 함께 연주의 동지자, 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트럼펫 연주자인 맥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체 영화의 나레이터를 맡고 있고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맥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정말 1900와의 추억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배를 떠나서 지상에서, 육지에서 삶의 여정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배가 다 너무나 오래돼서
훼손이 되고 폭파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맥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 분명히 1900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녹이 쓴 그 배에 올라가서 친구 1900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1900가 남긴 다 깨진 걸 붙인 LP판 하나가 있는데 그걸 그 배 안에서 틀어 놓으니까 숨어있던 1900가 나와서 이 맥스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영화는 배의 폭파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한 컷은요. 이 1900가 트럼펫리스트인 맥스를 데리고 거기 앉아있는 그 무도회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이 피아노 연주로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저 여자가 보이지? 맥스. 저 여자는 아마도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을 죽이고 도망하는 중일 거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스릴러의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리고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밀항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또 연주를 해요.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갔고 또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노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삶, 들을 필요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고요. 저마다의 악기가 다르고 연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의 노래가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고 때로는 슬프게 연주되고 있고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는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만 해도 1등석에서 여행을 하는 아주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이 없어서 3등석에 쪽잠을 자면서 이 희망의 땅 아메리카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애완이 있고요. 그 밑에는 기관실에서 석탄을 떼면서 그 뜨거운 열기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배 안에서의 인생도 저마다의 노래가 있고요. 그 노래가 하나로 어우러져 하모니가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듣기 좋은 연주자에 의해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김승희 시인의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중략하면서 읽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선가 걱정 근심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때로는 영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너무 힘들어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라도 그래도 당신의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연주하는 그 연주자와 함께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연주로 무뚝 여러분의 독주가 빛나는 연주로 연주될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잊지 못할 영화가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이다의 전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